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남성은 평생 단 2가지나 3가지 자세만 반복하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여성이 느끼는 진짜 핵심은 전혀 건드리지도 못한 채 그저 본능적으로 움직이기만 할 뿐입니다. 저는 62세 여성 의학 박사로서 수천 명의 환자들과 상담하며 내린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여자가 진짜로 반응하는 지점은 남자들이 상상도 못한 각도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은 화려한 기술이나 고개 같은 어려운 동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성의 골반 구조와 신경회로를 정확히 이해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과학적인 접근입니다. 여자가 깜짝 놀랄 만큼 깊숙한 곳을 정밀하게 자극하면서도 몸과 마음이 동시에 열리는 차원이 다른 접촉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십시오. 공유까지 해주신다면 제가 더 좋은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의 몸은 남성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결합의 깊이가 깊다고 해서 또는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히 어디를 어떻게 터치하느냐 하는 타격점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말씀드릴 비밀의 각도가 등장합니다. 우선 여성의 해부학적 구조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내부는 단순한 원통형 관이 아닙니다. 안쪽에는 전방벽과 후방벽, 그리고 양옆에 측벽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신경세포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고 혈류가 가장 활발하게 공급되는 민감한 영역은 바로 전방벽, 즉 배 쪽을 향한 앞쪽 벽입니다. 이곳은 흔히 의학적으로 신경밀집 구역이라 불리며 쾌락의 스위치와 연결된 핵심 부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범한 정면 자세로는 이 영역을 제대로 공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성의 골반은 일직선이 아니라 약간 곡선으로 말려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남성이 위에서 아래로 단순히 체중을 실어 누르는 방식으로는 그 굴곡진 안쪽의 전방벽에 닿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마찰만 일으키거나 여성에게 압박감만 줄 뿐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측면 앵글 접근법입니다. 일명 나선형 자극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자세는 여성이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비스듬히 접고 남성이 그 뒤쪽에서 몸을 밀착시킨 상태로 천천히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각도에 있습니다. 남성의 중심이 직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며 들어가기 때문에 내부의 전방벽을 자연스럽게 스치며 깊은 곳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열쇠가 자물쇠의 굴곡에 딱 맞게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실제로 이 자세를 활용해 본 5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자세인가 싶었는데 남편이 각도를 조금 바꾸는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이 올라왔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부부의 관계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또 다른 60대 초반의 여성분은 남편과의 사이가 거의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20년 넘게 똑같은 패턴으로 감정도 식고 대화도 줄어든 상태였죠. 그런데 상담을 통해 이 측면 앵글법을 시도해 본 후 그녀는 저에게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처음으로 저를 다시 바라보는 눈빛을 느꼈어요. 그날 밤 이후로 저희 부부는 다시 신혼 때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세가 아니라 부부 관계의 회복 기술이더라고요. 이처럼 정확한 각도의 변화는 단순히 신체적인 감각만 깨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을 정말로 감동하게 만드는 것은 기계적인 자극이 아니라 내 몸이 온전히 이해받고 있다는 감각, 그리고 내가 이 순간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심리적인 충족감입니다. 이 방법은 여성의 구조와 반응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감정적으로도 깊은 안정감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자세는 남성에게도 의학적으로 매우 큰 이점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허리나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는 자세는 피해야 합니다. 정면에서 체중을 지탱해야 하는 자세는 남성의 체력을 급격히 소모시키고 이는 곧 수행 능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측면 앵글법은 바닥에 편안하게 몸을 의지한 채로 진행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호흡이 가빠지지 않고 심장 박동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 사정 조절 능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관계의 지속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피로감이 적으니 남성은 여유를 가지고 여성의 반응을 살필 수 있게 되고 여성은 남성의 그런 여유로운 모습에서 더욱 큰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몸과 마음이 함께 만족하는 선순환의 구조입니다. 정리하자면 단순히 일시적인 쾌감을 쫓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연결을 강화하고 여성이 진짜로 원하는 자극 포인트를 정확히 공략하는 이 방법은 아는 사람만 알고 시도한 사람만이 그 위력을 체감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이건 결코 저속하거나 에로틱한 기술이 아닙니다. 여성의 해부학적 언어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장 섬세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평범한 부부도 오래된 연인도 다시 뜨겁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측면 앵글법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단순히 옆으로 눕는 흉내만 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각도로 시도하면 여성에게 골반 통증이나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상담과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3단계 실천법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여성의 골반 위치를 정밀하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의 성패는 오로지 초기 진입 각도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성은 등을 바닥에 대고 옆으로 눕되 위쪽에 있는 다리를 살짝 앞으로 접어주어 골반이 자연스럽게 열리도록 해야 합니다. 엉덩이는 남성을 향해 비스듬히 기울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미세한 기울기가 바로 전방벽을 향한 고속도로를 여는 열쇠입니다. 이 자세를 취하면 여성의 골반 근육이 이완되면서 남성이 그 틈 사이로 아주 부드럽고 천천히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됩니다. 여기서 남성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처음부터 급하게 깊이 들어가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몸은 예열이 필요한 정교한 악기와 같습니다. 외부의 부드러운 터치와 충분한 교감을 통해 혈류가 골반 쪽으로 모이게 한 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진입해야 합니다. 이 전환의 순간이 여성에게 있어 긴장과 기대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남성의 급한 마음은 여성의 몸을 닿게 만듭니다. 천천히 그리고 묵직하게 다가오는 그 느낌 자체가 여성에게는 이미 강력한 전이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강약 조절보다는 곡선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직선적인 왕복 운동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측면 앵글법의 핵심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입니다. 남성의 골반을 과도하게 앞뒤로 움직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밀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허리만 살짝 원을 그리듯이 회전해주는 느낌으로 리듬을 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남성의 중심이 여성 내부의 전방벽을 훌치듯 자극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바이올린의 현을 켜는 것과 같은 섬세한 마찰입니다. 직선적인 타격이 둔탁한 느낌이라면 곡선의 자극은 예리하고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여성들은 이 곡선의 움직임을 통해 단순한 접촉을 넘어선 묘한 떨림과 정서적 몰입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남성의 시선 처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의 등 뒤에 있더라도 고개를 숙여 여성의 목덜미나 귓가에 숨결을 불어넣고 귓속말을 건네며 끊임없이 교감해야 합니다. 몸의 각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마음의 각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리드가 아닌 공명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침대 위에서는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여성을 이끌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고수는 리드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반응에 맞춰 춤을 춥니다. 이 자세는 남녀가 서로 마주보지 않고 같은 곳을 바라보거나 서로의 천을 등 뒤에서 느끼는 구조입니다. 그렇기에 시각적인 정보보다는 촉각과 청각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여성의 호흡이 빨라지는지, 몸에 힘이 들어가는지, 손끝이 떨리는지를 온몸의 감각으로 느껴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잠시 멈춰 있어야 하고, 어떤 순간에는 아주 천천히 밀고 당겨야 합니다. 지금 내가 주는 이 자극이 그녀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여성의 손이 뒤로 뻗어 남성의 손을 감싸오거나 허리를 끌어당기려 한다면 그때가 바로 감정이 고조되는 시점입니다. 그 흐름을 놓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두 사람의 호흡이 하나가 되는 그 공명의 순간을 즐기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마다 얼굴 생김새가 다르듯이 여성마다 골반의 각도와 내부 구조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시도할 때는 결합이 어색하거나 감각이 애매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절대 당황하지 말고 서로 대화를 통해 각도를 조금씩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조금 더 다리를 굽혀볼까? 엉덩이를 조금만 더 뒤로 빼볼까 하며 서로에게 맞는 최적의 퍼즐 조각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즐거운 놀이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한 번에 완벽한 기술을 구사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건 시험이 아니라 둘 사이의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이니까요. 가장 위험한 것은 통증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즉시 멈추고 자세를 풀거나 더 편안한 각도로 변경해야 합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거부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마음의 문까지 닫히게 됩니다. 편안함 속에서만 진정한 쾌감이 피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측면 앵글법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여성을 신체적으로 만족시키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녀가 이 사람은 나의 몸을 소중히 다루고 있구나. 나를 진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 순간 관계는 단순한 육체의 결합을 넘어 깊은 심리적 결합으로 승화됩니다. 그리고 그런 감동을 한 번이라도 느낀 여성은 절대 그 남자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자는 자신의 몸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남자에게 평생을 헌신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완전히 다른 반응을 원하신다면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습관을 바꿔야 할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의 각도에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각도만 바꾼다고 해서 모든 것이 기적처럼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드웨어인 자세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그 안을 채우는 소프트웨어인 리듬과 압력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여기서 또 한 번 큰 착각을 하십니다. 열심히 움직여야 한다, 강하게 마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62년을 살면서 그리고 수만 건의 진료를 보면서 깨달은 의학적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여성의 몸, 특히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전방벽의 신경은 단순한 마찰보다는 묵직한 압력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압력 수용체 자극이라고 부릅니다. 피부를 스치듯 문지르는 것보다 꾹 눌러주었을 때 뇌로 전달되는 전기 신호가 5배 이상 강력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측면 앵글법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이 압력 자극을 구현하기에 가장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성이 여성의 뒤쪽에서 비스듬히 결합한 상태에서는 허리를 크게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골반을 여성의 엉덩이 쪽으로 지그시 밀착시키는 힘만으로도 내부는 꽉 찬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때 여성은 비어있던 공간이 빈틈없이 메워지는 듯한 충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충만감이야말로 여성이 심리적으로 가장 안정을 느끼고 성적으로 가장 고조되는 핵심 감각입니다. 마찰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지만 압력은 안정을 줍니다. 특히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내부 점막이 얇아지고 위축된 중년 여성들에게 과도한 왕복 운동은 고통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측면 압력 방식은 통증 없이 깊은 쾌감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여기서 남성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3초의 법칙입니다. 결합한 상태에서 움직임을 멈추고 하나, 둘, 셋을 세면서 지그시 눌러주는 것입니다.
그저 가만히 멈춰서 서로의 호흡과 맥박을 느끼는 이 3초의 정적이 수십 번의 격렬한 움직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여성이 남성의 천을 온전히 느끼고 자신의 내면으로 감각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미학을 아는 남자가 진짜 고수입니다. 실제로 저에게 상담을 받으셨던 65세의 박 선생님 부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남편분은 전립선 비대증 약을 드시고 계셨고 그로 인해 강직도가 예전 같지 않아 늘 위축되어 계셨습니다. 관계 도중 힘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 아예 잠자리를 피하고 각방을 쓰고 계셨죠. 저는 이분들에게 측면 앵글법과 함께 3초의 정지 기술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서로의 천을 나누는 데 집중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뒤 두 분이 진료실을 찾아오셨을 때 두 분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힘이 빠져도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멈추고 가만히 안아주고 있으니까 아내가 더 좋아하더군요. 오히려 긴장이 풀리니까 기능도 더 좋아졌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교감 신경의 마법입니다. 남성이 잘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멈추는 순간 교감 신경의 흥분이 가라앉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오히려 혈류가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측면 자세는 남녀 모두에게 이완을 선물하는 치유의 자세입니다. 또한 이 자세의 또 다른 의학적 장점은 손의 자유로움에 있습니다. 정상이나 다른 체위에서는 남성이 상체를 지탱하느라 양손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는 남성의 두 손이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이 자유로운 손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여성의 가슴과 복부, 그리고 척추 라인을 따라 흐르는 신경절을 부드럽게 자극해야 합니다. 뇌와 연결된 미주신경은 척추를 따라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등 뒤에서 여성을 안은 채로 척추 라인을 따라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는 행위는 여성의 뇌에 옥시토신이라는 사랑의 호르몬을 폭발적으로 분비시킵니다. 옥시토신은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여성은 본능적으로 이 남자는 나를 지켜주는 존재구나 라는 안도감을 느끼게 되고 몸의 빗장을 완전히 풀게 됩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속삭이고 몸으로는 압력을 유지하며 손으로는 신경을 어루만지는 이 삼박자가 갖춰졌을 때 여성은 비로소 오르가슴이라는 뇌의 축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리적 배설이 아닙니다. 뇌와 신경과 호르몬이 만들어내는 종합 예술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크기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가 작아서 만족을 못 주는 건 아닐까 하고 고민하십니다. 하지만 해부학적으로 여성의 민감한 전방벽 포인트는 입구에서 불과 3cm에서 5c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깊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입구 쪽의 포인트를 얼마나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자극하느냐가 승부처입니다. 측면 앵글법은 깊게 들어가는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얕지만 정확하게 그 포인트를 비스듬히 눌러주는 자세입니다. 따라서 크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여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평등하고도 강력한 기술입니다. 당신의 무기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자세야말로 당신이 가진 것을 200% 활용하게 해주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바로 호흡의 동기화입니다. 몸이 하나로 연결된 상태에서 호흡마저 하나로 맞춰질 때 뇌파가 동조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를 미러링 효과라고 합니다. 남성이 숨을 들이마실 때 여성도 같이 들이마시고 내뱉을 때 같이 내뱉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측면 자세는 귀가 서로 가깝기 때문에 숨소리를 듣기가 가장 좋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섞이는 그 순간 뇌에서는 너와 나는 하나다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일체감은 육체적인 쾌락을 뛰어넘는 영적인 충만감을 줍니다. 젊은 시절에 불같은 열정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중년에게는 서로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훨씬 더 강렬하고 오래갑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이, 우리 나이에 무슨 그런 걸 해. 남사스럽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성생활은 죽을 때까지 유지되어야 하는 건강의 척도입니다. 규칙적인 관계를 가지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50%나 낮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면역력은 강화되고 우울증은 사라집니다. 이것은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활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시도할 이 작은 변화가 단순히 하룻밤의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청소하고 뇌세포를 깨우며 부부의 수명을 연장하는 최고의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후반의 어르신 한 분은 이 방법을 터득하신 후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늙는다는 게 서글픈 일인 줄만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여자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땐 내 욕심 채우기 바빴는데 이제는 아내의 숨소리가 들립니다. 라고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몸은 쓰면 쓸수록 기능이 되살아나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무리하게 쓰지 말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지혜롭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환경 조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도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여성은 분위기에 약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은 여성의 뇌가 맥락 의존적이기 때문입니다. 남성은 시각적인 자극 하나만으로도 즉각적인 반응이 오지만 여성은 현재의 공기 냄새 조명, 그리고 남성의 말투까지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만 반응 스위치를 켭니다. 침실의 조명을 너무 밝게 하지 마십시오. 은은한 간접 조명은 시각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온도가 중요합니다. 여성이 추위를 느끼면 근육이 수축되어 통증을 유발합니다. 약간 덥다 싶을 정도로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관계를 시작하기 전 오늘 하루는 어땠어? 많이 힘들었지?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성의 뇌에 있는 경계심을 허무는 최고의 전이입니다. 몸을 열기 전에 마음의 문을 먼저 두드리셔야 합니다. 측면 앵글법을 시도하면서도 끊임없이 물어봐 주십시오. 지금 이 각도 괜찮아? 아프지는 않아? 불편하면 말해줘. 라는 배려 섞인 질문들이 여성을 존중받는 여왕으로 만들어줍니다. 여왕으로 대접받은 여성은 침대 위에서 당신을 왕으로 모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인간관계의 법칙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반응이 뜨거운 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세와 리듬, 그리고 압력과 호흡이라는 4가지 열쇠를 모두 손에 쥐셨습니다. 이 열쇠들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동안 서랍 속에 넣어두고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밤 그 열쇠를 꺼내어 아내의 다친 마음을 다시 한번 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멋진 남편이자 매력적인 남성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내용은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결정적인 한방, 바로 골반저근의 비밀입니다. 남성의 지속력을 2배로 늘려주고 여성의 반응을 극대화하는 근육 컨트롤 기술이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케겔 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전에서 어떻게 근육을 조이고 풀어야 하는지, 그 타이밍과 강도에 대한 정밀한 메커니즘을 다음 단계에서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비밀까지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비로소 침실의 메스트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성의 지속력을 2배로 늘려주고 여성의 반응을 극대화하는 마지막 열쇠는 바로 골반저근의 실전 활용법입니다. 흔히 케겔 운동이라고 하면
평소에 소변을 참는 힘을 기르는 훈련으로만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평소의 훈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실전에서 이 근육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측면 앵글 자세에서 결합하고 있을 때 이 근육은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허리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멈춘 상태에서 항문과 회음부 사이의 근육을 1초간 꽉 조였다가 풀어보십시오. 이 미세한 수축과 이완은 남성의 중심부로 혈액을 순간적으로 펌핑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 혈관이 눌리면서 내부는 더 단단해지고 크기가 미세하게 팽창합니다. 여성은 이 미세한 부피 변화를 내부의 감각 수용체를 통해 아주 예민하게 감지합니다. 남성이 격렬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내부에서는 맥박이 뛰는 듯한 생생한 파동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상대방의 몸 안에서 말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강한 물리적 마찰보다 이 은근한 펄림이 전방벽의 깊은 신경을 훨씬 더 자극합니다. 또한 이 기술은 남성의 사정 조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감각이 너무 고조되어 사정감이 몰려올 때 움직임을 멈추고 심호흡과 함께 골반저근을 강하게 조이면 요도 괄약근이 닫히면서 사정 욕구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즉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측면 자세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이 골반저근에만 집중하기가 가장 쉬운 자세입니다. 허리 힘을 뺄 수 있기에 근육 컨트롤이 훨씬 정교해집니다. 움직임은 최소화하고 내부의 압력과 근육의 수축만으로 대화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고수들만이 아는 정중동, 즉 고요함 속의 움직임입니다. 이 기술까지 익히신다면 여러분은 체력 소모 없이도 얼마든지 관계를 길게 유지하며 여성을 리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진정한 고수는 끝난 직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후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이 지나면 급격한 피로감을 느끼며 바로 등을 돌려 눕거나 잠이 들어버립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이것은 가장 허무하고 비참한 순간입니다. 방금 전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사람이 순식간에 나무로 변해버린 듯한 단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성의 뇌는 관계 후에도 옥시토신과 도파민이 여전히 분비되고 있어 감정의 여운이 길게 남아 있습니다. 측면 앵글 자세가 완벽한 이유는 바로 이 후위로 이어지는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일이 끝났다고 해서 몸을 떼거나 자세를 바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그 상태 그대로 뒤에서 여성을 꼭 안아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스푸닝 자세라고도 합니다. 마치 숟가락 2개가 포개진 것처럼 서로의 등을 감싸주는 것입니다. 이때 남성의 넓은 가슴이 여성의 등 전체에 닿으며 전해주는 천은 여성에게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이 상태로 최소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머물러 주십시오. 아무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거나 어깨를 토닥여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짧은 시간의 배려가 다음번 관계를 결정짓습니다. 이때 나누는 대화는 부부관계의 보약입니다. 좋았어. 사랑해 고마워. 같은 짧은 말 한마디가 여성의 잠재의식 속에 이 사람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는 남자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 확신이 쌓이면 여성은 다음 관계를 기다리게 되고 더 적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섹스는 사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를 안고 잠드는 그 순간까지가 하나의 과정입니다.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워야 진짜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첫째, 골반의 각도를 이용한 측면. 진입 둘째, 직선이 아닌 곡선의 움직임과 압력. 셋째, 3초의 멈춤과 호흡의 공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반 저근을 이용한 미세 자극과 따뜻한 후위. 이 모든 과정은 화려한 테크닉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깊은 배려와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62세인 제가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녹슬지 않았고 여러분의 사랑은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렀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처방전이 여러분의 침실을 다시 따뜻하고
활기찬 공간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부 관계가 회복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침 밥상이 달라지고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며 직장에서의 자신감이 달라집니다. 가정의 평화는 바로 부부의 침실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너무 늙어서 안 돼, 아내가 받아줄 리가 없어 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다가가십시오. 여보, 우리도 예전처럼 다시 좋아지고 싶어 라고 말하며 오늘 배운 자세를 제안해 보십시오. 당신의 진심 어린 노력에 감동하지 않을 아내는 없습니다. 여성은 70대, 80대가 되어도 여전히 여자이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남편인 당신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밤 망설이지 말고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시도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아름답고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 저 최윤정 박사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은 제가 더 깊이 있고 실질적인 정보를 연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만의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익명으로 남기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갱년기 여성의 심리와 신체 변화를 남성이 어떻게 케어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남성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올리는 식단과 생활 습관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을 처방하는 산부인과 전문의 최윤정이었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